자, 9월 모평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이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고, 이거 PDF로 올려줄 테니까 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보고 확인하세요. 자, 보면 EBS 연계 방식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 연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새로운 지문을 보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사실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좋은데 해석이 다는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일단 3월, 6월, 9월 모평의 문항들을 꼼꼼하게 보세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지. 나온 것들 대부분 369에 나온 것들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렇게 나오겠구나. 특히 뭘 확인해야 돼요? 9월을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9월에 문장 삽입을 예를 들면 문장 삽입에 벗이 두 개가 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장 삽입 벗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소재로 풀어야 되고 일로지컬 점프를 찾아야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찌키트 강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걸 확인하시고 하나씩 마무리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건 감각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각을 유지한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 영어가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뭐든 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영어 잘하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시면 시험 보러 갔을 때 감각이 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쩌글이라는 게 생겨요. 막힌단 말이야. 막히다 보면 스텝이 꼬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 정도씩은 하세요. 아주 잘하는 놈들은 30분이라도 꼭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정도를 푸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는 수능 완성 안 푼 녀석이 있으면 수능 완성에 모의고사를 쫙 푸시고, 그것도 안 되면 파이널 사가지고 일주일에 한 회 정도 푸시고, 재수생들은 학원에서 아마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횟수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꼭 푸십시오. 그래서 실전 연습을 일주일에 한 번씩 10월 달부터는 그럼 한 6번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자,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안팎으로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는데, 어떤 단어 특히 보기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꼭 정리하세요. 보기에 나오는 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자, 첫 번째는 리스닝입니다. 듣기라고 하는 거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주 1회 이상은 듣기를 꼭 들으세요. 듣고 나서 뭐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듣기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딱 봐도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라고 할지라도, 자, 수능에 그 기본 간접 연계되는 교재가 2개예요, 듣기가. 수능 특강 영어 듣기하고 수능 완성 영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 2개를 듣고 섀도우 스피킹을 하는 거야. 섀도우 스피킹이라는 건 대본을 보고 한번 확인하는 거야. 이왕 틀어놓고 따라하면 좋거든요. 이게 따라하면 처음에 못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아. 이게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섀도우 스피킹을 하다 보면 지문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간접 연계라지만 듣기는 사실 직접 연계랑 똑같아요. 왜냐면 상황에서 벗어날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스피킹을 하면서 그 대본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능 가서 듣기는 다 맞을 수 있고요. 원래는 다 맞춰야 하는 거지. 선생님 경험을 보면 군대 갔다 온 친구 중에 듣기를 진짜 못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본만 쭉 몇 번 보고 외우고 가서 듣기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너 귀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 섀도우 스피킹하고 가서 보니까 듣기 다 맞더라고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 2번 이렇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 감각이 완전히 X가 돼야. 뭐 하라고? 대본 보고 섀도우 스피킹 꼭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법 문제인데, 어법은 기존의 교재 있잖아요. 수능 교재가 수특, 수완, 영독 3개인데 여기 나오는 어법 문제를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법을 좀 아는 친구는 훑어봐서 이게 무슨 문제지? 이게 무슨 문제지? 이게 무슨 문제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거만 정리해도 되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어법 문제 시간을 쏟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와서 어법을 끼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만 문장의 동사 개수 세거나 접속사 관계사 이 정도만 하면 딱 좋은데, 이 정도도 자신이 없다? 하지 마. 딴 거 해, 딴 거. 쉬운 문제 맞추는 게 낫다. 그리고 이거 찍을 때 선생님이 찍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주로 뭐라고? 동사, 준동사, 능수동, 관계사 이렇게 찍으세요. 어법에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어법을 쏟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 자, 어휘 유형은 어차피 읽으면서 푸는 게 좋잖아요. 어휘 문제는 왜냐면 문맥 문제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369나 아니면 수능 완성 같은 거의 어휘 문제를 한번 천천히 시간 날 때 해석하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문맥을 보는 거구나 라고 연습할 때 선생님이 보통 야, 듣기 해석해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해석해봐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뭐다? 어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천천히 한번 해석 연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마. 하지마. 마지막에 풀던가 선생님이 찍게 가르쳐 줄게. 자, 그 다음 어휘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장은 그동안 보던 걸 보는 게 제일 좋죠. 그동안 보던 걸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부터 어떤 단어를 외울 때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보기에 나오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기출문제 풀고 보기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만 따로 모으세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따로 암기질 다른 책을 새로 산다거나 이딴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암기를 할 때 시간 투자하지 않는 거 아시죠? 암기는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똥 쌀 때나 밥 먹을 때 옆에 두고 이럴 때 외우는 거지. 아니면 차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 외우는 거지. 시간 내서 내가 30분 동안 정독해서 단어 외워야지. 이건 진짜 바보짓입니다. 자, 어휘 암기는 어떻게 한다고? 지금부터 푸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보기에 있는 단어는 꼭 알아야 돼. 자, 독해 유형은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쉬운 문제부터 풉니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죠? 어려운 유형의 문항을 먼저 풀다가 쉬운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럼 시간 압박 때문에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영어는 쉬운 문제만 맞추면 75점이에요. 그럼 75점이 3등급이잖아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몇 개를 풀고 몇 개를 찍는 방법을 알면 1등급 잘못하면 100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쉬운 문제부터 푼다. 그리고 영어는 타임 프레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시간 할당하는 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어떤 문제 어떻게 먼저 풀고 이것도 한번 강의를 올릴 테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자, 독해의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죠. 첫 문장을 읽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념 같은 걸 특히 잘 찾아내면 영어 통념 문제가 4문제, 5문제가 꼭 나오거든. 자, 뭐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옛날에는 어땠다. 남자들은 보통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아, 번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중요? 긴 주어. 시간이 없다고 그래 중간부터 있거나 끝부터 읽는 거는 쥐약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요즘 문제 쉬우니까 끝만 읽고 답 써라? 이러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첫 문장 읽고 그냥 쭉쭉쭉 내려와서 끝 문장 읽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고난도 유형의 지문은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영어적 표현에 대한 말 그리고 영어 나오는 게 한 10줄, 15줄인데 요 짧은 글을 읽고 속뜻까지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몇 개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딴 놈들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 해석이 안 되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패스해. 그 다음 문장 읽어. 그 다음 문장에 however가 있으면 해석되면 아, 반대말이겠구나. 자,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대조나 됐구란 말이야. 반대겠구나. however가 없으면 뒤에말하고 같은 거겠구나. 한 5문장, 6문장이 있는데 그중에 한 문장도 해석이 안 되겠니? 그거 하나만 해도 연결해가지고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장에 집착하지 맙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글의 대의를 파악한다는 건 주제하는 거야. 주제를 파악하는 거니까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어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 앞에 해석이 안 되지만 무슨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야, 방법이 다 있어.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건 유형에 대한 해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마무리하면서 뭘 해야 돼? 찌끼트 강을 들어야지. 찌끼트 강을. 알았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순서 문제는 논리성이라는 거 제가 무조건 강조합니다. 논리성의 근거가 본문에 없으면 낸 새끼도 못 풀어요. 혹시라도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뭘 본다고? 주어나 소재를 봅니다.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정리하면서
수능까지 최선을 다합시다.